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2021년 12월 1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좀 약세이긴 했는데요. LB는 좀 더 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3.69% 하락한 35,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는 보시다시피 또 전 저점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넥사는 7%대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LB 그리고 LB 관련주의 투심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금 LB한테 바라는 건 당장만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리보세라닙 그리고 이뮤노믹 그리고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 이렇게 세 가지인데 리보세라닙으로 봐서는 일단 유한말기 NDA 신청이 있겠죠. 이게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받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사료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늦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선양 남성암 임상 2상 그리고 간암 1차 치료제 탑라인 발표가 일단 기다려는 져요. 리보세라닉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이민요믹은 잘 아시겠지만 교모세포종 ITI 1000 임상 2상 마무리 요게 기다리고 있고요. 백신은 나노코박스 베트남 긴급 승인 이렇게 크게 3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제때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LB한테 몇 차례 있긴 있었죠. 제때 안 나오다 보니까 또 악의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니까 자꾸 잡음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시장을 보시면 최근 시장이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죠. 무게 중심도 여기 게임, 메타버스, NFT보다는 여기 전차, 여기 특히 차인 것 같아요. 차 쪽으로 조금 많이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또 삼성이 로봇 사업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로봇 관련 주가 오늘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결국 로봇도 이게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환경 차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소차 여기에서 자율주행으로 좀 변해가는지 지켜보자라고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가 좀 움직입니다. 여기가 삼성전기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자율주행 관련주인데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움직여요. 여기 칩스도 먼저 움직였다가 오늘은 보니까 인포뱅크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결국은 못 갔는데 아직 주도주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주도주가 되지는 못했어도 차기 주도주급은 되지 않을까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수준은 일단 의심 정도 수준이고요. 크게 보시면 시장은 좀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수급적인 면에서 보시면 게임, 메타버스, NFT보다는 IT 특히 차 쪽으로 좀 간 모습 그 와중에 오늘은 여기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였다는 모습 근데 여기 진단키트도 가거든요 조금씩 근데 LB는 사실 진단키트도 어느 정도 장착을 했는데 영 수혜를 못 받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LB 소식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백신, 나노코박스 관련 소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겹긴 합니다. 그럼에도 당장 지금 LB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베트남 승인 소식이니까 우선 베트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베트남 중앙보호위원장 교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베트남은 보건부 장관 위에 또 중앙보호위원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보건부 장관이 중앙보호위원장 자리에 있었는데 전 보건부 장관이 대대적인 비리 혐의에 휩싸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 베트남에서는 지금 비리 척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보건부 장관 그러니까 중앙보호위원장이 이제 경질이 되고 현 보건부 장관입니다. 현 보건부 장관이 중앙보호위원장을 역임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현 보건부 장관은 나노코박스의 우호적인 인물이니까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절차상으로도 지금 이제 보면은 긴급 승인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잖아요.
지금까지 나노코박스 승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학적인 문제였죠. 보호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생겼고요. 또 보건부 내부적으로 봐도 이제 싹 이렇게 뭐 비리 혐의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게다 총리도 언제든 사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대체 왜 승인이 안 나고 있는지 정말 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는 이미 다 무르익었고 국민들 여론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러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노젠 백신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좀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젠 베트남 통신원 좀 그만 봤으면 좋겠고요. 딱 성과로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긴급 승인을 해줬다라는 성과로 만나보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랙록이 LB를 992억 매도해서 지분이 축소가 됐다. 추가 지분 매도도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는데요. 뭐 저는 또 투심 와해시키는 악성 기사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지금 LB한테 요구하는 거는 가시적인 성과죠. 근데 그게 나올 때가 됐음에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회사도 뭐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주주들이 LB의 미래를 응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좋은 블랙버스터급 제약사를 탄생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하물며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LB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젠 회사도 뭐래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기사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리보로 이렇게 주가 뻥튀기를 했다. 약속도 못 지키면서 주가만 키웠고 결국 올 초에는 금융당국 조사도 받았다. LB는 당최 신뢰가 없는 회사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회사에 힘을 보태고 싶은 우리 강성 주주들도 지금은 너무 지연이 되니까 사실 여기에 예전만큼 반박을 잘 못하겠어요. 물론 베트남 승인권이야 이제 뭐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긴 한데 그건 또 그렇다 쳐도 회사 자산의 핵심인 리보세라닙 그리고 이민요믹이 깜깜무소식이니 물론 또 뭐 회사에서는 완료형 IR로 한다고 하고 근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지금 뭐 또 전저점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결국 또 리피싱을 하려고 하나라는 사실 의심도 들긴 듭니다. 그래서 회사도 주주에게 더 믿음을 주는 행동을 이젠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기사 내용은 블랙록이 LB를 약 1000억가량 매도했다는 건데 제목에는 이렇게 992억 팔았다고 했는데 기사 내용에는 또 992억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에서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지만 지분 감소는 맞아요. 그리고 지분 감소는 블랙록이 유증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시비 물량이 늘어나면서 희석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일부 물량이 매도된 건 맞는데요. 약 1000억가량 팔았나요?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 기사에 이렇게 좀 확실히 좀 써주셨다면 좀 더 신뢰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근거는 없었고 또 사실 여기는 뺐는데 단독 보도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잘 아시겠지만 특히 증권 시장에서는 이 단독 보도를 조심해야 하는데 왜 지난번에 셀트도 분식 회계 단독 이렇게 뜨고 또 주가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회복을 했고 사실 우리 LB도 216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요. 어쨌든 기사 제목에는 블랙록이 992억 매도라는 글을 써서 투심이 위축되게 만든 건 사실이고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기사 본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회의적이고 악성이에요. 뭐 보시면 대폭 축소했다, 뭐 현기증이 난다, 뭐 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기본적으로 필자의 의견, 이 기사를 쓴 그 기자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글쎄요, 기사라면 객관적인 사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고, 특히 이런 몇 가지의 문구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B 이렇게 주가 뻥튀기 했다, 리보세라님, 이건 627 얘기를 한 거고, 근데 627 때 주가 떨어진 다음에 S모 때는 또 주가가 급등을 해서 잠깐 코스닥 시총 1위에도 올랐습니다. 사실은 요거 2위가 아니라 1위에도 오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다, 다시 또 급등을 했다, 거의 이상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또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검찰 통보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좀 쎄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것도 좀 그런 게, 사실은 혐의점을 못 찾았으니까 관례상 검찰 통보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혐의다라는 시각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기자는 뭐 너네 LB는 주가 뻥튀기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금융위가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검찰 통보로 갔다라고 말만 했고, 사실상 무혐의다라는 시각이 있기도 하다라는 말은 아예 뭐 싹 빼버렸네요. 그리고 뭐 또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9월 말에 백신 이슈로 LB 주가가 들썩거렸다. 그러니까 뭐 로글코도 탔고, 뭐 핵심인, 그래요, 이건 없어요. 핵심인 애로 FDA 뭐 NDA 신청, 정확히는 FDA 임상 통과가 아니라 NDA 신청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LB는 이번에도 백신으로 뭐 뻥튀기했다 보니까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너네 뭐 뻥튀기만 한다, 그러니까 블랙록도 LB 지분을 지금 5% 이내로 축소를 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래서 약 1,000억 원을 팔았다. 근데 5% 이하니까, 이제 블랙록 지분이 5% 이하니까 추가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블랙록이 추가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그 사실 셀트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셀트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해서 수익이 원래 그때 당시 뭐 2만 원, 3만 원 했다가 샀다가 결국은 이제 40만 원 언저리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롱 포지션이 일단 좀 큽니다. 그래서 장기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랙록이 법인이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영국 등등 각 지역 법인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많은 법인 내에 또 얼마나 많은 팀들이 있겠어요. 그 많은 팀들이 각자의 이렇게 매수 매도 전략,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략이 틀릴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네들 이런 팀 이런 법인 밑에 이런 팀 그리고 또 A, B, C라는 법인 밑에 팀들이 다 모여서 5% 넘은 걸, 그걸 뭐 이제 공시 의무가 없다고 또 매도한다. 뭐 물론 정확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가능성을 너무 기정사실화처럼 기사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쓴 글은 투심을 좀 많이 악화시키지 않았나. 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더 투심을 위축을 시켰는데, 우리 오래된 투자자분들은 뭐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 꼭 또 신안에서 매도 폭탄이 나와요. 근데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뭐 또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 보는 것도 지겹기도 합니다. 뭐 결론은 이래저래 우리 투자자만 중간에서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회사가 주주에게 힘을 주는 소식을 좀 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성 기사에 투심이 악화되지 않길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바라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또 코로나도 좀 심각한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고요. 내일은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